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논어 제4편 2인 10장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왈 군자지어 천하야 무적야 무막야 의지여비 그랬습니다. 요 이제 그 글자가 좀 어렵진 않은데요.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요거 적자, 막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워낙 중요하니까 이거 먼저 좀 하자면 이게 여기서는 이 뜻으로 쓰였어요. 쫓다. 그래서 종자. 이게 쫓을 종자죠. 그래서 이 뜻으로 쓰였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적자가 여기서 그래야만 한다. 그렇죠. 적자가 이제 요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당위성에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에 무막야 요거는 절대로 안 된다, 그죠? 요 부분에 그 부분은 금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금지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제 해보시면, 여기서 이제 끌어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공자 말씀하시기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끊고 이제 이건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그죠? 그다음에 이제 뒷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군자가 이제 그 천하에 반드시 군자가 이제 천하에는 이 세상을 이제 그 살면서 그런 뜻입니다. 이게 여기서 군자가 모름지기 한평생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 얼마나 크고 많고 그 많은 사연과 사건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좀 부드럽고 유연하고 좀 예를 들어서 이해가 안 되는 것도 해보려고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여지를 좀 남기자,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래서 꼭 그래야만 한다. 그죠? 그래야만 한다. 당위적인 거 그런 것도 없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막자를 썼는데 이렇게 이제 물자를 써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요것도 하나 또 있죠, 그죠? 요거 무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 없으며 오직, 그죠? 여기서 이제 오직은 이제 내용을 좀 예를 들어서 좀 들으시는 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그죠? 1번과 2번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오로지 이게 이제 주제문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 의로움만을 쫓을 뿐이다. 의로움만을 따를 뿐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된 겁니다. 그래서 군자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반드시 그래야만 돼라고 이렇게 딱 그 한정돼서 그럴 것도, 고집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절대로 안 돼라고 그 자기의 생각에 파묻혀 가지고 금지하는 것도 없으며, 단지 이게 옳은 일인가 아닌가 해서 그 여기 의에 맞춰서 이것에 합당한가 아닌가를 따를 뿐이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용상 그렇게 별로 어렵진 않은데, 이제 이걸 가지고 좀 글자를 한번 좀 확장해 보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 글자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게 이제 사실은 하나가 있으면 비수 아시죠? 작고 강하고 날카로운 칼, 그죠? 이게 이제 비수 비자야, 비수 비자. 이건 말하는 건 다 이제 비자예요. 비자인데,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나란히죠. 그래서 나란히 할비는 양쪽이 서로 이렇게 견주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견주다, 그런 뜻입니다. 견주다. 그러면 나란히 하다, 이런 뜻이죠. 나란히 하다. 그죠? 그래서 이제 잠깐만 좀 옮겨서 다시 쓸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비수,
그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렇게 여기 하나 들어가요. 그럼 요거는 이제 비평하다 이런 뜻입니다. 비평하다는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시죠? 비평하다 이제 그런 말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요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표화변이라고 그러죠. 이거 이제 쭉정이라는 뜻입니다. 쭉정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요거는 죽은 어미 이런 뜻입니다. 죽은 어미.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하나 들어가면 요거는 떠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글자가 총 요거 글자가 이제 제시된 글자는 사실은 이제 요거였는데 이 발음은 여기서 나온 거죠, 그죠? 이건 비수다 이거죠, 비수. 짧고 강하고 그다음에 날카로운 칼을 뜻하는 거고, 옛날에 이제 이거 갖고 이제 암살을 이제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비수.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이제 붙여놓으니까 견주다 또는 서로 이제 비슷비슷한 것끼리 이제 예를 들면 이거죠. 이제 뭐 이게 더 크냐 이렇게 서로 견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란히 하다 뜻이고, 그다음에 이제 손수변이 들어가면 비평하다, 표화변이 들어가면 쭉정이다, 계집여변이 들어가면 죽은 어미다, 사람인변이 들어가면 떠나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용례를 이제 하나씩만 이 번호를 매겨서 하나씩만 좀 이렇게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용례를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비평하다, 그죠? 비평으로 그냥 하고, 이거는 거기에 제일 많이 쓰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2번 쭉정이죠. 쭉정이는 이럴 때 많이 나오죠. 비정이다. 그러니까 국민들, 백성들을 아주 피폐하게 만들고 결국은 이제 그 나라를 망치는 정치. 이제 그래서 이제 비정이다.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어미 요 3번은 뭐냐면 3번은 선비다 해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돌아가신 어머니. 그래서 이게 선비.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좀 어려운데 이거는 사실 좀 모르셔도 되는데 그 이제 뭐 구색을 좀 맞추다 보니까 이제 떠날 리자야 이게 떠날 리. 그래서 이제 비리다 해서 요게 이제 버림받다 이런 뜻입니다.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다 이제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이제 고전에서 이제 거의 잘 쓰이진 않는데 이제 여기 이제 구색을 맞추다 보니까 설명을 했어요. 이건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이에요. 이것도 거의 쓰는 경우도 없고, 이거는 많이 쓰지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뜻이 있어요. 살짝만 다시 이제 보면 하나만 있었어, 비수야. 둘이 있었어, 서로 이렇게 견주어 보는 거야. 또 나란히 있기도 해. 손수변이 붙었어, 비평하다 해서 비평. 그 다음에 표화변이 붙었어, 곡식을 얘기하겠네. 곡식 중에서도 쭉정이 해당돼. 알곡이 아니고. 그래서 비정. 백성을 피폐하게 만들고 도탄에 빠뜨리며 그 다음에 결국 나라를 망치는 정치. 그 다음에 요 비자 계집여변이 들어가는 건 죽은 어미 비자,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제문 같은데, 그죠? 현고, 학생, 부군, 신이 이런 게 들어갈 때 보면 이제 현비가 들어가죠. 현비가. 그럴 때 요거 들어가는 거예요. 돌아가신 어머니 제사에다 이제 쓰실 때. 그래서 요거 이제 선비.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 선친께서는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어머니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거죠. 우리 선친께서는 여기서 선친의 동의어는 선고야. 그래서 되게 선고도 좀 어려우니까 선친이라고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선친 선고를 쓰는데, 돌아가신 아버지만 그 얘기의 주제가 소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 선비께서는 그런데 이러한 용어들이 일상화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선비라는 말이 또 다른 선비, 우리 동양 정신의 전통적인 선비 사상이 있잖아요. 그 선비하고 또 어휘가 또 언어가 충돌돼.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러한 사연으로 인해서 사람들도 선비라고 해도 잘 모르고, 또 선비 그러면 그 선비인 줄 알고 또 헷갈리고, 그러다 보니까 안 쓰다 보니까 거의 지금 사어가 돼갔는데 사실은 아름다운 우리말입니다. 이게 사어. 그다음에 선비.
원래 우리 아주 전통적이고 아름다운 우리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리는 버림받다 또는 버림받은 여인. 이제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이제 버림받으면 이게 옛날 말이니까 그런데 남자가 버림받고 그러는 경우는 이제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이제 우스갯소리도 많이 나와서 그 뭐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이제 우스갯소리도 많이 있지만 옛날엔 그런 게 없었어요. 다 남존여비 사상이고요. 그래서 버림받다 그러면 누구 볼 것도 없이 여자였었어요. 이런 세태 차이가 지금 많이 나고 있어요. 그죠? 지금 같은 경우에 내가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혼나죠, 저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이제 요거는 우리가 옛날 글이니까 그래서 요렇게 한번 짚어봤어요. 이제 한 번만 더 읽어보고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왈 군자지어 천하야 무적야 무막야 의지여비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요 적자는 당위성을 나타내는 거고 무자는 물 아닐물 아닐무 하고 같은데 이거는 말막자잖아요. 말막 하지 마라 말물 그죠? 말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금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금지를 나타내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그럼 기준이 뭐야? 그럼 뭐에 맞춰서 일을 해야 돼? 의로운가 아니로운가를 그걸 따지고 그다음에 비는 여기서 이제 좀 생소하지만 쫓을 종자 이거에 해당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자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천하에 살면서 그죠? 천하에 이 세상에서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고 고집하는 것도 없고 절대로 안 돼라고 하는 것도 없으며 오직 이게 의로우면 하는 거고 의롭지 않으면 하지 않는 거다. 이제 그런 말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군자 논어 제4편 2인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왈 군자 회덕 소인 회토 군자 회형 소인 회해 그랬습니다. 회해 그죠? 그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제 그 리듬을 타고 있으니까 이것도 또 뭐 대꾸법이 또 이루어지고 내용이 또 이제 군자와 소인의 또 내용이 또 이렇게 반대가 되고 있어요. 또 여기서도 또 대조법도 나오고 있고 그죠? 수사법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옛날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벌써 옛날 문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어를 압축적으로 또 이렇게 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를 굉장히 연구된 문장입니다. 사실은 이게 얼마나 압축되고 또 효과적으로 리듬도 있고 그죠? 그래서 공자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덕을 생각하고 소인은 편히 머물 것을 생각하며 군자는 법을 생각하지만 소인은 혜택받기를 생각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군자와 소인 나눠지는데 여기서 이제 회자가 4번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회를 먼저 정리를 하는데 회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 생각한다. 회포를 푼다. 그죠? 그럴 때 이제 생각한다 이런 말이죠. 회포가 이제 품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품은 생각인데 그 다음에 이제 군자는 덕을 얘기하고 또는 형을 얘기하고 생각하고 소인은 토를 생각하고 이제 해를 생각하고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군자는 덕과 형, 소인은 토와 해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덕을 생각하고 그죠? 그다음에 소인은 토를 생각하고 편히 머물고 그죠? 또는 의식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익이 되는 것들이야. 그죠? 의식주.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옛날에는 그죠? 신분 차별이 있어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높은 그 지위나 또는 반열에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항상 먹고 사는 거 그냥 그 처지에 머물러서 먹고 사는 거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제 처지죠. 요즘 같이 신분 상승이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세상도 아니었고요. 이제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먹는 것을 생각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소인으로 사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군자는 여기서 이제 형을 생각한다는 것은 법과 질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큰 틀에서 이 사회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국가가 사회가 돌아가려면 법과 또는 질서가 이제 잘 잡혀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그런 거에 반해서 소인은 누가 뭐 좀 안 주나 정부에서 뭐 쌀 좀 안 주나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혜택 받기를 생각한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군자는 덕과 형에 대해서 생각하고 소인은 토와 해에 대해서 이제 그 생각한다. 그래서
같이 한번 봐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칠판을 옮겨서 이제 다른 문제를 한번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자가 나와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좀 요즘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세상에서 이제 통용되는 용어 이제 몇 가지만 좀 할게요. 이게 이제 해존이라는 말입니다. 해존이라는 말은 내가 책이나 또는 어떤 그런 좀 좋은 물건을 드렸을 때 이걸 좀 잘, 특히 이제 책이나 작품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책이나 작품 등인데, 이건 이제 잘 받아주십시오 그러죠. 이거는 잘 받아 주십시오 정도의 뜻이에요. 너무 이렇게 좀 뭐 이게 뭐 어떻고 저렇고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홍길동 그러면 홍길동 해존 딱 그러면은 홍길동 선생님 해존 그러면 홍길동 선생님 잘 받아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의 이름 뒤에다 적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해는 똑같고 요거는 이제 골감자 볼람자예요. 그래서 이제 잘 봐주십시오. 이제 어떤 글이나 작품 같은 것들을 주면서, 이 같은 거예요 이거랑. 그래서 글이나 작품 것들을 주면서 잘 봐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써도 되고, 해존이라고 써도 되고, 또는 해감이라고 써도 되고, 해람이라도 쓰는데 보통 이 세 가지 정도로 대부분 다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편한 걸 가지고 적당하게 이제 분위기에 맞춰서 이제 물건에 맞추어서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좀 더 볼게. 형자입니다. 형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이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요거는 모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양. 전체적으로 이건 다 형자입니다. 형자인데 모양을 얘기해. 근데 요거는 얘하고 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얘는 모형입니다. 모형. 어떤 형태를 이루고 있는 거야. 어떤 형태를 이루고 있는 거야. 모형. 이거는. 그다음에 요거는 형벌이야. 형벌. 형벌. 그다음에 얘는 성. 성 아시죠? 성. 왕씨, 강씨, 이씨 이런 거 성. 그죠? 이 성. 성형자야.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 좀 더 아셔야 될 게 요거. 요거 이제 가시. 가시. 그래서 이제 가시 형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 다 이제 형자야.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저기서 나온 거는 이제 요거 하나 나왔죠. 요거. 우리가 이제 조금 아까 이제 저 화면에서 볼 때는 요거 이제 형벌을 나타내는 거. 요게 하나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칼도가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면은 모양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칼도가 들어간 상황에서 흑토가 들어가면은 모형 틀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부방이 들어가면 성형자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형벌 형자에다가 이렇게 이제 풀초가 들어가면 가시 형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아주 힘든 상황을 뭐라 그러냐면 형극이라고 그래요. 형극. 가시형, 가시극. 그죠? 그래서 가시극 해서 이렇게 하면은 요게 이제 가시극자야.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형. 그다음에 극. 아주 극도의 고통을 받는 상태. 그런 걸 형극이라 그래요. 같이 알아두세요. 요 글자가 재밌는 게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할게요. 요 글자가 재밌는 게 이렇게, 요거는 옆으로 쓰니까 가시극자인데, 이거는 이제 좀 글씨를 좀 줄여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아래 위로 썼어. 똑같은 글씨를 옆으로 쓰면 극이고 아래로 쓰면 이게 대추조자예요. 대추조자. 그래서 글씨를 지금 몇 개를 좀 우리가 한번 좀 쉽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모양형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형극 요거까지 그다음에 형극에서 다시 대추조까지. 그렇죠? 글씨가 이제 점점 보이죠? 네. 네. 이번 시간에는 논어 제4편 12장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죠. 자왈 방어리 이행 다원 이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부분이 조금 이제 그 해석이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이제 해석이 좀 있는데 너무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글자는 이제 이게 중요한 글자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사리사욕에 맞춰서 행동하면 원망을 많이 듣는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자왈 공자 말씀하시기를 이에 맞서서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따라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에 따라가서 행동을 하게 되면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죠? 다원 원망이 많아진다.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이제 그 없는데 그냥 그 내가 이익을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되죠. 그런데 내가 이익을 크게 보면 많은 사람이 손해를 보거나 또는 어떤 사람이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되게 이제 뭐 풍선 효과니 그래서 이쪽을 누르면 여기가 잘 될 것 같지만 저쪽에서 또 붉어져 나오고 저쪽에 가서 또 누르면 또 저쪽은 또 잘 될 것 같은데 이쪽에 또 붉어져 나오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뭐 좀 어려운 용어로 뭐 제로섬 게임 같은 건데 여기가 많아지면 저희가 작아지고 저희가 작아지면 여기가 많아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좀 균등하게 부나 여러 가지 권력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좀 그 좋은 것들이 좀 이렇게 나눠져 있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나한테 저렇게 하면 이롭겠는데라고 이익에 추정돼서 이익에 예를 들어서 이제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사람이 생긴다 이거야. 그러면 쟤 때문에 내가 이익이 안 생겼어. 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망을 사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내용상은 어렵지 않은데 이게 이제 그러면 왜 이렇게 들었느냐? 사람이 욕심을 이기는 사람이 힘들잖아요, 그죠? 첫째 본능, 둘째 욕심 이런 걸 이기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큰 틀에서 우리가 좀 더 균형 있게 좀 골고루 잘 살으려면 사리사욕을 좀 이렇게 좀 멀리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면 원망을 많이 사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칠판을 옮겨서 몇 가지를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다가 나무 목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나무 목자가 들어가고 또는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요거는 배, 먹는 배요. 배 리자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이제 여기 이제 의학적으로 용어가 이제 많이 바뀌고 그러지만 이질 리자예요. 뭐 앞에 오면 이루도 되고 이제 그러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돼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게 제가 지금 잘못 썼어요. 나무 목자가 들어가죠. 나무 목자가 들어가면 배리자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요 병을 나타내는 것이 들어가면 이제 이질리자가 되고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가 나왔으니까 이가 여기서는 이제 이롭다라고 쓰는데 여기 이제 하나가 이롭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렇게 쓰였어요. 이익이 된다 해서 그래서 이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는 이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날카롭다예요. 날카롭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옛날에 많이 쓰였어요. 그 상업주의 이제 중국이 대표적인 상업주의고 그 다음에 이제 서구에서 상업주의를 약간 변형시켜서 자본주의 이런 것들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뭐다 이제 그러면 돈이다. 그죠? 물질 만능, 배금주의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이롭다가 많이 나왔는데 옛날에는 이 날카롭다도 많이 나왔어요. 이 리자에서. 그럼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끝말자에다가 벼화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말마 이 병. 그래서 이제 말마 이병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옛날에는 이제 그 말을 타고 여러분들 그 몽고족이나 흉노족들이 말을 타고서 그 다른 나라를 이제 침범해서 그 이제 뭐 사람들을 잡아다가 뭐 노예로 만들고 또 좋은 물건을 훔치고 식량도 훔치고 이제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죠? 국경을 넘어 그때는 뭐 국경이 다 조잡하니까 그죠? 막 왔다 갔다 이제 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죠. 그랬을 때 요게 말에다 꼴을 매기고 그죠? 그 다음에 병장기를 날카롭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말마이병이다. 그래서 군비 이거 뭐냐면 전쟁 준비를 한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 리를 가지고 이제 배도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질이라는 병도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이롭다, 날카롭다. 그다음에 거기서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날카로운 부분은 이렇게 말마이병 해가지고 말에 꼴을 매기고 병장기를 날카롭게 해서 군비를 전쟁 준비를 한다. 이제 이런 전쟁 준비를 한다. 여기까지 지금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이어서 만나겠습니다.